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 노트북 배경화면이기도 한데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의 이야기입니다. 런던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무엇이 런던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끔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런던을 발전시킨 단 하나의 음료, 커피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식 없습니까? 네, 이 말은 과거 1600년대 영국 런던의 이곳에서 유행하던 말이에요. 이곳의 정체는 커피숍입니다. 여러분,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이 어디에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로 영국 런던이에요. 1654년 런던의 세인트 미카엘스 앨리 근처에 생겨진 이 커피숍이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 커피 덕분에 영국의 런던은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제가 좋아하는 책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에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제가 재밌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통 커피의 고향, 최초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한 곳 하면은 솔직히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커피가 처음 나왔나? 런던인가? 아니면 콜롬비아? 진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정답은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바로 이 에티오피아가 최초로 커피를 재배한 곳이에요. 자, 그러다가 때는 1400년대부터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옆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예멘의 무역상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가져다가 수도원 같은 데다 팔았대요. 근데 이때 당시의 커피의 목적은 유흥 이런 게 아니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신자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커피를 들여오고 마셨다고 합니다. 왜 커피 많이 마시면 잠 잘 못 잘 때 있잖아요. 이런 걸 노린 거죠. 자, 그러다가 이후에 커피가 조금 더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도 커피가 퍼져요. 자, 그런데 여전히 런던에는 커피가 들어오기 전이었을 때 영국의 한 상인이었던 이름은 데니얼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커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 커피 원두 등을 챙겨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커피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거는 아니었고요. 일종의 기념품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커피를 챙겨온 영국인 데니얼 에드워즈의 장인어른이 이 당시 영국에서 꽤나 잘 나갔던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집으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이 자랑스러운 사위 데니얼 에드워즈가 커피라는 것을 맛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의 손님들이 야, 이 음료 뭡니까? 너무 맛있고 머리가 막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면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니얼 에드워즈는 이렇게 커피가 인기가 좋다고 하면서 요즘 말로 카페 창업을 생각해냅니다. 자, 근데 이 데니얼 에드워즈가 직접 이 카페를 창업한 건 아니었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리스 출신의 하인 파스칼 로제에게 이 커피숍 운영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 1654년 만들어진 파스칼 로제의 커피숍이에요. 자, 이렇게 런던에서 서유럽 최초로 만들어진 커피숍은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돼요. 너도 나도 이제는 카페를 창업하게 되죠. 최초의 커피숍이 생기고 나서 한 50여 년 만에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1000개까지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게 늘었죠. 근데 이 메트로폴리스의 저자는 이 커피숍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서 런던의 발전도 빨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사교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과거 런던에 있었던 커피숍들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최신의 뉴스, 소식들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장이자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곳이자 서로의 신분을 내려놓고 귀족이든 평민이든 건달이든 모두가 평범한 상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런던의 커피숍이었던 거예요. 왜 요즘도 좀 그렇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술 마시는 음식점 글쎄요 이런 주점보다는 우리 카페 가서 좀 더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 과거 런던의 커피숍도 좀 그런 경향이 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신기했던 건요. 런던 최초의 증권거래소,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증권거래소가 카페, 이 조너선즈 커피점에서 차려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런던 곳곳에는 자유롭고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커피숍들이 많아지면서 런던의 발전도 빨라졌다라는 주장을 메트로폴리스의 저자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런던의 커피숍과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는 최근 뉴스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런던의 뒤바뀐 모습,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여러분, 런던은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면적이. 정답은요, 서울보다 런던이 큽니다. 런던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한 2.6배 정도 커요. 자, 근데 처음부터 런던이 이렇게 컸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영국의 수도 살리기 프로젝트, 그레이터 런던 프로젝트 덕분에 오늘날의 런던이 조금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꽤나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죠. 강력한 식민지였던 인도 이런 나라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으로 엄청난 돈과 희생을 치러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1등 자리는 미국에게 사실상 넘겨주게 되고 영국은 좀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수도 런던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이끌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그레이터 런던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제조업이 많았는데 이 도시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요. 영국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지하철 같은 게 이제 영국에서 생긴대요.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보다도 한 2배 이상이 빠른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던데 앞으로 런던이 좀 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음식 그렇게 맛이 없나요? 저는 솔직히 영국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제가 홈스테이 하고 좀 특이한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영국 음식이 꽤나 입에 잘 맞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런던과 커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런던의 발전을 도왔던 커피숍 이야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은 런던에서 생겨났다는 거. 사실 영국 하면은 차가 좀 유명하니까 커피는 그렇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영국에서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아이디 현종 고려 황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딩모니님은 한국 피자 중에 어느 피자집을 좋아하고 어떤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카고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피자 이야기도 짧게 해봤죠. 저는요, 사실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웬만한 피자는 그래서 이제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즘 자주 먹는 피자는 잭슨 피자라는 걸 좀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슈퍼 잭슨 피자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피자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저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